자, 이제 두 번째 라멘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멘이 어떠한 형태의 부재인지 여러분들 저 교재 5장 73페이지를 갖다 펴보시게 되면 그 라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뭐 간단히 요약을 한다라고 치면 간결점을 가지고 있는 골조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결점이란 건 뭔데? 구조물이 외력을 받아서 변형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절점은 변형 전이나 변형 후나 그 각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절점을 갖다가 간결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라멘이란 간결점을 포함한 그 골조 구조물이고, 간결점이란 변형 전이나 변형 후나 그 절정각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형태의 절점을 그 간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뭐 라멘의 종류도 쭉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생긴 모양의 그 어떤 틀 형태를 갖다 취하고 있는 뼈대 구조,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라멘이라는 뜻 자체가 여기 보다시피 뭐 독일어 표현으로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물론 뭐 영어식 표현을 따른다고 치면 뭐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생긴 모양을 가지고서 라멘, 프레임 이런 형태의 부재를 갖다가 나타내고, 이제 구조적인 거동으로는 보다시피 가로 부재, 세로 부재가 이제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횡방향 하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만약 가로 그 부재에 이런 거 볼까요? 뭐 이런 형태의 라멘 부재가 있는데 이런 힘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물론 이 부재는 작용력과 저항하는 어떤 부재 관계가 이 수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재의 내력으로는 이제 전단력과 모멘트만이 존재하겠지만, 이 부재의 전단 내력은 결국 이 부재에서는 어떻게 존재해요? 어떤 아마 축방향 압축력으로서 존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라멘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의 거동을 하는 부재와 보의 거동을 하는 부재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형태의 부재로서 어떤 보와 기둥의 거동을 동시에 수반할 수 있는, 즉 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빔 칼럼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라멘은 생긴 모양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고, 구조적인 기능을 설명한다라고 치면 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다. 일단 부재 어떤 형태를 갖다 보았다라고 치면, 자 이제 이거 또 따져봅시다. 자, 이게 몇 차 부정령이라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한쪽 고정단, 한쪽은 자유단이니까 정령 형태의 부재입니다. 반력이 3개, 평형이 3개. 뭐 이런 형태의 부재가 있다고 치면 역시 정령 형태입니다. 생긴 형태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으로 그냥 이게 철사라고 생각을 하고 쭉 피면 이와 같이 보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치면 그 부정형 차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역시 이것도 보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력 6개, 평형 3개, 3차 부정령이죠.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떨까요? 생긴 모양은 틀리지만 쫙 피게 되면 이와 같은 직선제로서 아마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역시 반력 6개, 평형 3개니까 3차 부정령.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형태의 라멘 부재가 있다라고 치면, 물론 모양은 라멘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보에 대한 부정형 차수 세는 관계를 갖다 고려한다고 치면, 요 꺾인 부분을 갖다 피면 이런 보로서, 여기가 이제 꺾인 부분이니까 피면 보로서 600 이상 반력 6개 평형세 3차 부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관계를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멘 형태를 따르는 관계로서 부정차수를 한번 고려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떤 자유물체에 대해서 배운 개념으로부터 달리 표현을 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폭탄 맞아가지고 그냥 깨졌다고 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치면은 각각이 어때요? 캔틸레버 형태를 취하는 고정단을 갖는, 자유단 갖는 형태의 독립된 두 개의 어떤 정정 구조물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부재는 지금 붙어가지고 일체적으로 거동을 할 테니까 이 부재와 이 부재가 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여기 이제 붙어 있다는 개념을 더 설명하려고 하면 외력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잘라낸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단면 내력이 있다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가로, 세로 방향, 회전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이 존재할 테니까 이 부재와 이 부재는 표현법은 틀리지만 똑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면 내력, 발생한 이 세 개의 단면 내력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즉 자유단이 되었다라고 치면 각각이 캔틸레버로 정정이었는데 요것만큼의 미지의 단면 내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요 개수만큼이 부정형 차수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기는 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형태, 이제 본격적인 라멘 형태다, 그죠? 자, 요 관계가 또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제는 직선제라고 생각하고 쫙 폈다라고 치면 하나의 어떤 직선 형태로서 고려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구간은 부재가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미 이러한 결과가 3차고 그 결과를 이런 형태로서 3차 부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분되는 구조물을 갖다가 아치로, 그 캔틸레버로 생각했다라고 치면, 이런 형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고, 붙어 있다는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자유물체도 표현한 개념으로서 나누어 나타낸다라고 치면, 요 위치 작용화 중에 붙어서 저항하던 요 절점에서 단면 내력을 표현하면 몇 개씩? 3개씩만큼의 단면 내력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 같은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가로 부재에서 발생하는 요거 6개의 단면 내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단위 형태가 되어야 캔틸레버로 정정인데, 요것만큼이 어때요? 미지의 단면 내력으로서 평형식보다 더 많은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 개수만큼 부정적 차수라고 정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멘의 형태에서의 부정적 차수되는 관계는 결국 이 부재를 나누어서 기본 부재를 캔틸레버로 보았다라고 치면 정정인데, 요 절단된 위치 3개씩만큼의 단면 내력, 가로 부재 유발되는 요 단면 내력만큼이 미지수로서 평형식보다 더 많은 형태 부정적 차수로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 부재의 3개씩 유발되는 그 단면 내력의 어떤 개수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가로 부재 숫자가 결국 이 라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자 모양의 요 상자의 개수와 요 가로 부재 개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각각 가로 부재 유발되는 3개씩 단면 내력 크기만큼이 부정형 차수다. 상자 곱하기 결국 몇 개? 3개씩 단면 내력이 추가가 되니까 결국 라멘 형태의 부정형 차수라고 하는 것은 라멘 틀을 형성하는 사각형 상자 하나당 3개씩의 단면 내력이 추가가 된다. 곱하기 3을 취함으로써 부정형 차수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이런 형태의 라멘까지를 갖다 추가적으로 고른다고 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물론 여기 이제 내부인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일단 라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상자 숫자를 셉시다. 세우고 나서 각각 이 가로 부재의 단면 내력 3개씩 발생하니까 상자 하나당 3개씩의 단면 내력이 추가가 된 형태니까 9차 부정적 형태가 돼야 되지만, 이 부분 내부 힌지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여기 위치에서는 뭐예요?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추가되게 되기 때문에 보에서처럼 하나, 둘, 셋 9차가 돼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내부 힌지가 역시 있다라고 치면 모멘트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되니까 부정형 차수는 그 개수만큼 감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곱하기 3을 취했다는 얘기는 가로 부재를 갖다가 다 잘라서 각각 이 세로 부재를 하나의 캔틸레버 형태로 취하는 정정이라고 치면 이 가로 부재에 유발되는 단면 내력 3개씩만큼이 추가가 되는 미지수로서 부정형 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내력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치면 각각 이 세로 부재가, 이 부재는 캔틸레버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 부재는 어때요? 정령 상태가 안 될 거란 얘기죠. 바꿔 말하면 이 곱하기 3을 취했다는 얘기는 기본 부재, 즉 세로 부재가 캔틸레버를 취한다는 얘기는 단부 조건이 전부 고정단위라는 전제에 가로 부재의 3개씩의 단면 내력만큼의 부정 차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놈들은 어때요? 하나는 롤러, 하나는 힌지라는 얘기니까 롤러라고 하는 것은 고정단위에 비해서 미지의 발력이 몇 개만큼이 없다. 2개만큼의 발력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힌지부에서는 1개만큼의 미지의 발력이 작다라는 얘기니까 부정형 차수는 어때요? 미지수가 그것만큼 준다는 얘기니까 부정형 차수는, 즉 필요한 조건씩은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라멘의 형태에서는 상자 숫자 곱하기 3, 물론 이 관계는 고정단위라는 전제에 그렇다는 얘기고, 또 보에서와 유사하게 내부 힌지가 있다고 하시면 모멘트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부정 차수 감해 주시고, 곱하기 3은 고정단위라고 했으니까 만일 이 단부 조건이 롤러라고 치면 고정단위에 비해서 2개만큼, 힌지라고 치면 고정단위에 비해서 1개만큼의 미지수가 감해진 형태니까 이 내부 힌지를 의미해주는 값에다가 서포트가 롤러면은 2개를, 힌지면 1개만큼을 추가해서 전체 부정의 차수를 감해주시면은 라멘의 부정의 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멘의 부정의 차수였던 관계식은 상자 곱하기 3, 고정단위라는 전제에, 물론 이제 절점이 내부 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치면 내부 힌지 개수만큼을 갖다가 보에서와 유사하게 그 관계만큼 부정 차수를 감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 라멘에서는 고정단위란 전제에 곱하기 3을 했기 때문에 만일 단부가 롤러이면 2개만큼을, 힌지이면 1개만큼을 부정형 차수를 갖다 의미해주는 J 값에 포함을 시켜주어라. 그러면 전체 라멘의 부정형 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상자 곱하기 3, 내부 힌지 숫자. 상자가 3개, 내부 힌지가 하나. 이 관계로부터 부정차수 하나만큼 감해졌고, 단부가 고정단의 전역에 곱하기 3을 했으니까 롤러기 때문에 2개만큼을, 힌지기 때문에 하나만큼을 내부 힌지를 의미하는 J값에 포함을 시켜서 연산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일반식. 이제 대부분의 기사 문제들은 이 부정차수를 논한다라고 치면 포, 라면에 대한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포의 경우, 라면의 경우는 제가 식이라고는 적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목산으로 아마 연산이 다 수행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일반식으로 지금 제가 정리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볼 때 본지, 라면인지 판단이 안 쓴다라고 치면 해결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일반식은 구조물 양식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어떤 경우든지 관계를 갖다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 아니면 라면 형태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될 텐데, 여러분이 본지, 라면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 방지하고자 이 관계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어진 관계식에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지점의 반력수, M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수, S는 강접합수, P는 절점 또는 지점의 수를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식을 갖다 이제 적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를 갖다 예를 든다라고 치면, 이와 같이 라면인 듯 하면서 이런 대각선 부재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있는 형태의 부재에 조 관계식을 갖다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갖다 적용하는 용례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반력수는 몇 개인가요? 고정단 2개니까 6개의 반력이 존재할 겁니다. 다음 부재수는, 여기에서 부재수는 어떤 역학적 거동을 유발시키는 데 관계하는 부재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론 실제 시공에 관계된 부재는 5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고려하는 부재는 절점에서 절점까지를 갖다가 각각 독립된 부재로서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에서 점까지 이르는 부재는 이와 같이 나누면 8개의 부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강접합수. 강접합수라고 하는 것은 강절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되어진 접합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각 우리는 부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각각 틀리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절점, 이 절점, 이 절점, 이 절점, 2개 이상의 부재가 만나 있는 곳을 갖다 따지게 되면 이 5군데가 되는데, 부재와 부재를 갖다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다? 2가지. 활절과 강절이 존재합니다. 요것부터 보실까요? 활절은 내부 힌지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고, 강절은 아까 라멘의 정의에서 읽은 바처럼 변형 전이나 변형 후나 부재의 절점각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절점을 강절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2개의 부재를 갖다가 연결을 하는데, 하나는 핀을 하나만 꽂아두었고 하나는 핀을 여러 개를 꽂았습니다. 뭐 용접을 했다고 관계가 없고,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이와 같이 표식을 하고, 이러한 부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시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에다 어떤 하중을 가했다라고 치면 이 부재는 핀 하나만 꽂혀 있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쭉 밑으로 퍼지면서 각이 커지겠죠. 근데 이 부재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개의 핀이 박혔기 때문에 핀이 다 끊어지지만 않는다라고 치면 돌아가는 어떤 회전각의 어떤 변화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재는 눌리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떤 부재의 변형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안으로 꺾일지 밖으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2가지 생각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때 핀 하나로 연결을 한 경우에는 힘을 주게 되면 최초의 각이 어때요? 커지면서 각의 변화가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뭔가 각에 대한 어떤 움직임 생겼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회전력에 대해서 어떻다? 저항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안으로 꺾일지 밖으로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요 절점, 접합부, 요 점을 지나는 곡선, 노란 곡선, 접선을 고려하게 되면, 접점에서의 곡선에 대한 접선을 고려하게 되면 변형전이나 변형 후나 각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절점에서는 모멘트 값이 0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활절, 내부 힌지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러한 절점을 뭐라고 그래요? 강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절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5개의 절점은 2개 이상의 부재들이 접합되어 있는 곳인데,
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힌지로서 원형 형태로 표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5개 절점은 내부 힌지 표식이 없죠. 그럼 모두 5군데는 강절점입니다. 자, 그러면 강접합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절점을 형성하기 위해 되어진 접합의 수이기 때문에 우선 이 담부를 보시게 되면 이처럼 이 절점은 2개의 부재가 붙어있는 접합부입니다. 자, 강접합, 강절점을 형성하게 되어진 접합수라고 했는데, 자, 이 부재, 적어도 구조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재가 몇 개가 존재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캔틸레 반합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재가 하나는 있어야지 구조물로서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치면 이 부재는 지금 한 개 부재로서 구조물을 성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재가 와서 접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재 끝단에 이런 또 다른 부재가 와서 붙어서 한 개 구조물로서 성립이 됐다라고 치면 이제 결국 이 접합부에는 다른 부재가 몇 개가 하나가 추가적으로 와서 이러한 절점을 이루면서 한 개 부재로서 모양은 틀렸지만 거동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접합부에 와서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재 하나에 또 다른 부재가 이 끝단부에 와서 몇 개가 접합이 되었나? 하나가 와서 붙었다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각각 틀린 부재가 있기 때문에 3개의 부재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접합수는 적어도 구조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개 부재가 존재해야 구조물이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기본 부재였다라고 치면 부재가 몇 개가 와서 이 절점에 붙었다? 2개가 와서 붙었다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강접합수라고 하는 것은 강절점에서 기본 부재, 적어도 구조물이 성립되기 위한 최소 조건 한 개 부재에 외에 몇 개의 부재가 추가적으로 와서 그 절점 하나를 형성하였는가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고 치면 결국 절점에 존재하는 부재수에서 기본 부재 하나를 뺀 나머지가 뭐다? 접합수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접합부는 어때요? 부재가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있는 경우니까 기본 부재 하나, 구조물이 성립되기 위한 빼면 몇 개만 접합이다. 3부재가 와서 붙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전체 부재에서의 강접합수는 몇 개다? 9개라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점의 숫자. 절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강절점과 2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의 숫자는 몇 개? 7개. 전체 결과는 9차 부정정의를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접합부를 갖다가 세는데 강접합 숫자를 세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서 이러한 관계를 갖다 한번 봅시다. 자,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는 이제 부정의 차수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좌측에서 미리 얘기한 결과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라고 치면 아마 이 강접합의 숫자에서만 차이가 생길 겁니다. 자, 반력은 몇 개? 6개. 부재 몇 개? 8개. 강접합 숫자 절점으로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절점입니다. 자, 물론 여기는 한 개 똑같습니다. 자, 요것을 어떤 문제를 본다라고 치면 여기는 부재가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는데 이미 이 한 개의 부재는 뭐로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부 힌지를 나타내주는 이런 원형 표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뭐예요? 강접합수. 강접합이 뭐다? 강절점을 형성하기 위해 되어진 접합의 수니까 결국 세 부재 중에 이미 한 개의 부재는 활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 절점에서는 요 부재와 요 부재, 이 2개의 부재만이 뭐다? 강절점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몇 도 각도로? 180도 각도로. 이 180도 각도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개 부재가 아니라. 그럼 결국 두 부재가 강절점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생각한 대로 기본 부재, 적어도 구조물을 성립되기 위한 한 개 최소 부재를 갖다 빼면 한 개만큼의 부재가 180도로 와서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중에서 활절 연결된 부분을 뺀 나머지 2개만 가지고 따지고 역시 구조물을 성립되기 위한 최소의 부재 한 개를 빼면 결국 여기 강접합은 뭐다? 이 부재 한 개만이 와서 접합이 되었다고 치면 한 개만이 강접합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절점을 보시게 되면 이제 부재가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미 이 2개의 부재는 뭐로 연결이 되어 있다? 원형 표식을 갖고 있는 내부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접합에서는. 그러면 이 부재와 이 부재 서로 수평선에 있는 이 2개의 부재만이 몇 도로서 180도로서 강절점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부재인 한 개 부재를 빼면 몇 개다? 하나만이 강접합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한 개가 강접합만큼 있겠죠. 그래서 강절점, 절점에 가서 내부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 부재에 대해서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 구조물 성립하기 위한 부재 하나를 뺀 나머지만큼이 뭐다? 강접합수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4개의 부재가 전부 다 활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접합이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따질 거 없이
강접합은 0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강접합수는 몇 개? 5개. 이제 절점의 숫자는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놈은 5차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부재에서 내부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의 강접합수자 세는 것만 조심하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항은 우리가 앞에 1번 보, 2번 라면, 3번 일반식 이러한 경우들 전부 다 이 n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전체 부정형 차수를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전체 부정형 차수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형 차수를 갖다 나타내는 요인들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이러한 것들을 나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 지금 부정형 차수를 세고 있는 거냐면 구조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게 뭐다? 지점의 반력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외견상 보이는 모든 외력들, 힘들을 다 아는 상태가 돼야만 내력 관계를 해결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반력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식들은 뭐가 있었다? 평형식. 해서 평형식만 가지고서 지점의 반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치면 그 이후에 부재 해석을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이 정령 구조물이고 안 된다라고 치면 즉 미지수가 조건식, 평형식 3개보다 더 많다라고 치면 평형식과 해결 안 되는 형태 구조물을 부정형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어떤 조건식은 몇 개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차이를 갖다 우리는 지금 부정형 차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실질적으로 부정형 차수만큼의 조건식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논하고 있는데 물론 그 필요한 어떤 부정형 차수만큼의 조건식은 이제 적합 조건식이라는 것도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일단 그 관계에서 이 두 가지 어떤 상태를 갖다가 가지고 따진다라고 치면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반력을 갖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못하는데 조건식이 필요하다. 그 차이기 부정형 차수.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를 갖다 비교하시게 되면 미지의 반력이 몇 개예요? 4개. 이것도 역시 미지의 반력은 4개입니다. 결국 문제는 반력만 계산되어지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4개의 미지를 갖는데 이것은 부정형 차수가 1차인데 반해 이것은 정령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결국 내가 고려해야 되는 미지의 반력은 각각 6개로서 똑같은데 이것은 3차 부정형인데 반해 이것은 6차 부정형이 되더라는 얘기죠. 반력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평형식 외에 추가된 조건식 그것만큼이 부정형 차수로 알고 있었는데 반력은 똑같은데 반해 차수의 변화가 생기더라. 어디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부재 안에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내부 힌지가 하나 들어가면서 모멘트형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차수가 하나만큼 가면져서 정정이 되었다. 이것도 반력 6개 똑같은데 부재 안에 가로 부재를 하나 추가를 시켰더니 이 부재 위치에 내력이 3개만큼 추가가 될 수 있으므로 3차인 부재가 6차 부정형 형태의 구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본다라고 치면 결국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어떤 반력의 개수, 즉 구조물 내부를 제외한 외부, 물론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 직선제만이 구조물입니다. 그럼 구조물의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즉 이 부분은 부재가 아니라 뭐예요? 지점부죠. 그럼 결국 이 부재와 이 부재, 이 부재와 이 부재, 외적인 요인은 같고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내적인 어떤 문제가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항에서는 앞서 말한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어떤 관계식들은 전부 전체 부정형 차수로 논하는 것이었고 이 전체 부정형 차수는 내적 부정형 차수와 외적 부정형 차수의 합의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형태의 구조물에서 부정형 차수를 고려해 보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치면 이런 형태가 이제 부정형 차수를 논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부정형 구조물에서 이놈의 내적 부정형 차수는 어떻게 되는가? 저도 이걸 갖다 딱 일견 보고 몇 차 부정형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모르는데 이건 알 수 있고 이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적 부정형 차수는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 3개씩 중에서 하나만을 잘 적용한다라고 치면
전체 부정형 차수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저는 외적 부정형 차수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 부정형 차수는 아까 계산한 대로 5차 부정형 형태인데 외적 부정형 차수는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포에 있어가지고 부정형 차수는 뭐다? 계속 이쪽으로 얘기한 것. 반력, 호하는 게 지금 문제다. 반력 개수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관계식은 뭐다? 평형이라는 전제로부터 평형식 3개. 그 관계가 기본적인 부정형 차수였죠.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에 내부 힌지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모멘트형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만큼이 감해져서 부정형 차수를 나타내주면 된다. 결국 이 J라고 하는 것은 부재 안에서의 어떤 상황, 즉 내부 힌지를 갖다 의미해 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정형 차수라고 하는 것은 반력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건식이 평형식 외에 몇 개만큼 필요한가? 그런 관계를 묻고 있는 거니까 바로 이 관계, 반력과 내가 고려할 수 있는 미제 반력 계수와 내가 고려할 수 있는 평형식 셋, 그 관계가 바로 뭐다? 외적인 부정형 차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적 부정형 차수는 간단히 반력 빼기 평형식 3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이 부재에서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점의 어떤 조건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니 안에 구조물의 어떤 층수가 뭐 2층이 되었든 3층이 되었든 4층이 되었든 이 외적 요인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전체 부정형 차수는 1번, 2번, 3번, 3식까지 해결하시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외적 차수는 어떻게 하자? 반력과 평형식 상과의 관계만을 갖다가 고려하자. 그러니까 지점 조건만을 갖다가 쳐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 관계는 6 빼기 3으로부터 3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내적 차수는 2가 된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 구조물은 5차 부정형이었는데 외적 3차, 내적 2차, 합이 2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트러스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먼저 교재 6장을 갖다 보시게 되면 트러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93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그 트러스 정의 2개 이상 직성부재 양단을 마찰형 힌지로서 삼각형 형상으로 결합하여 만든 구조물을 트러스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은 트러스 부재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 가정사항들인데 그 하단에 있는 삼각형 형상을 결합하여 만든 구조물을 보에 준한다라고 치면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치면 트러스 부재에 대한 분형형 차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일단 문제형을 보셨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런 형태의 트러스 부재를 갖다 한번 볼까요? 몇 차 부정형일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세 번째 식을 갖다가 적용하시게 되면은 구조물 형태 양식에 관계없이 항상 부정형 차수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로 가지고서 일단 한번 여러분한테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반력은 몇 개? 힌지, 롤라 3개입니다. 부재는 아이고 셀려니까 이거 앞에 안 보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입니다. 강접합 숫자는 여기 몇 개? 없습니다. 아까 정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트러스는 2개 이상 직선제 양 끝을 뭐로써? 마찰이 없는 힌지로서 연결했다고 했으니까 다른 표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트러스 부재의 연결 부위는 접합부는 모든 절점이 뭐로 되어 있다? 내부 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정의 자체가 모든 절점이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힌지 표식이 없다 하더라도 강접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면 봐봅니다. 절점의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래서 그 결과가 부재 숫자가 안에 걸 안 셌네.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래서 그 결과가 0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았죠. 그러니까 반력 셋, 부재가 21, 강접합은 없고 항상 없습니다. 절점은 12. 해서 결과가 0. 근데 이 관계를 갖다 세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치면 훌륭하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트러스라고 하는 것은 부재의 어떤 특징상 모든 절점이 뭐로 되어 있다? 마찰이 없는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 프레임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수로부터 외적 차수를 고려해서 그 차액을 내적 차수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적 차수를 갖다 바로 고려할 수가 없고 전체 차수 1, 2, 3번 경우 가지고서 외적 차수는 반력 빼기 3 그런 관계의 어떤 차를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트러스는 모든 절점이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 차수와 내적 차수를 딱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먼저 외적 차수는 반력이 셋, 평형이 세 개니까 정령이가 알 수 있고, 아까 트러스 정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 되어 있었다? 삼각형 형상으로 결합하여 만든 구조물. 이게 삼각형이 되는지만 따져보았을 때 다 삼각형 형성하고 있죠. 이거 자체로서 내적 정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요거 갖다 증명만 한다고 치면 이런 형태 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트러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를 갖다 역시 이 관계를 적용하면 반력이 셋, 부재가 셋, 강접합은 없고 모두가 활절이니까 절점 숫자가 몇 개? 3개. 0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시 아까 뭐라고? 삼각형 형상으로 결합하여 만든 구조물 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만 해주면 삼각형이 또 되겠죠. 결국 계속적으로 이게 보의 어떤 형태를 취하는 트러스 부재가 되기 위해서 삼각형 형상만 된다라고 치면 2개의 부재가 추가가 되고 절점 하나가 추가가 되면 계속적으로 삼각형이 유지되겠죠. 그럼 이 관계를 갖다 적용하면 반력은 3개로서 똑같고 부재 숫자는 2개가 늘었다, 그죠? 5개. 하나, 둘, 셋, 넷, 5. 강접합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 알고 있고 절점의 숫자는 하나, 둘, 셋에서 하나만큼 늘어서 4개가 되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하얀 삼각형 3개만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 3개에 대해서 3개의 부재에 대해서 노란 부재 2개가 추가된 삼각형이 2개인 경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치면 부재가 3개였던 것이 5개로 2개가 는 반면 절점이 3개였던 것이 4개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고로 부재가 늘어난 반면 절점이 하나가 증가되니까 절점은 곱하기 2배만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항상 삼각형이 형성만 되면 이 관계는 0으로서 그 관계가 항상 정령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또 삼각형 만나시면 어떻게 하면 되나? 부재 2개, 절점 하나 추가. 그럼 항상 이 관계식은 0으로서 만족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트러스에 있어서의 내적 부정의 차수 관계만을 갖다 고려한다고 치면 이런 3가지 경우를 갖다 한번 봅시다. 내적 차수가 전체 차수가 될 수 있게끔 외적 차수는 정정 형태로 두었습니다. 자, 외적은 정정이고 내적 관계가 전체 차수가 되겠죠. 자, 이 관계를 먼저 보는데 이놈 삼각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죠. 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재 2개를 드러내면 삼각형이 부재가 부러졌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놈은 부재를 드러내서 삼각형을 취할 수는 없고 부재를 추가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 방향이 되든 이쪽 방향이 되든 하나에 추가되는 이런 대각선 부재가 존재한다라고 치면 정령이 되겠죠. 결국 이러한 부재가 존재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니까 그것만큼 구조물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숫자적인 개념 마이너스 되겠지만 불안정입니다. 한 개 부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치면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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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내적 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형태는 어떨까요? 여기 부재가 하나, 둘, 셋, 4개가 아닙니다. 요 놈은 이러한 형태의 틀에서 대각선 부재가 2개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 보시게 되면 트러스, 우리는 모든 관계가 평면, 2차원이 평면에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부재가 이렇게 엉켜있다라고 치면 오버랩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표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재가 4개가 아니라 대각선 부재가 2개가 있다. 그 관계를 안다라고 치면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부재가 하나가 많다는 얘기죠. 이쪽 대각선 부재, 이쪽 대각선 부재.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어때요? 안정된 상태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정정에 비해서 부재가 하나가 추가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1차 부정정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러스에 대한 내적 부정형 차수를 갖다 고려하는 관계는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로서부터 쉽게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 트러스의 부정형 차수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의 특징상 모든 결점이 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외적 차수와 내적 차수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외적 차수는 반력 빼기 3으로부터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내적 차수는 어떻게 처리하자? 삼각형을 형성하는가 못하는가 관계 가지고서 부정형 차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갖다 본다라고 치면 몇 차 부정형이 될까요? 트러스는 프레임과는 틀리게 내적 차수와 외적 차수가 나뉘어 보인다. 외적 정정입니다. 내적 부재가 대각선 부재가 3개만큼 많네요.
그럼 이놈 3차 부정적입니다. 이놈은 어때요? 외적 차수는 반력이 4개, 평균 3개. 1차. 내적 차수는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 대각선 부재가 추가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X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이 부재도 3차 부정정이고 이 부재도 3차 부정정인데 이것이 3차였던 이유는 외적 정정이고 내적 3차여서 3차였습니다. 반면 이 부재는 어때요? 3차는 3차인데 외적 1차가 되고 삼각형을 형성한 이후에 대각선 부재가 2개만큼 많은 내적 2차, 합이 3차였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말한 사항들만 잘 기억을 하신다라고 치면 어떤 부재에 대한 부정적 차수 고려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이 장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